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비대위 구성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당대표 도전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사안부터 정치권 현안까지 5선 고재율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여권에서 유일한 수도권 연속 5선 의원이십니다. 아, 예. 예, 어떠십니까? 이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작년 여름부터 네. 계속해서 수도권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 차례 예, 주의를 환기시켜 왔습니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이 뭔지 또 그거에 대한 처방 또 대책을 만들자 했는데 그래서 이 수도권 유권자에 맞는 어떤 인물이나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공약을 빨리 준비하자 네,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수도권 위기가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위기다. 라고 할 정도로 그걸 못 느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일종의 예견된 참패다. 예견된 참패 너무나도 대참패입니다. 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대참패한 적이 없고요. 또 1987년 이래로 120석 네, 이하로 떨어진 의석수가 지난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보수 정당이 3차례 연속 오신 경우도 없고 네, 또 수도권에서 우리가 2000년 이후 선거하면서 이긴 적이 딱 한 번 다 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해 왔다는 것보다는 예, 동료들의 이제 정말로 연부역강한 이 동료들의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네, 당도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처절한 반성 속에 쇄신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내에서는 수도권에서 생존해 오신 분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혁신과 쇄신은요. 왜 떠나갔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분들한테 사죄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다 이거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혁신과 회신을 위한 전당대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분위기가 어땠고 또 어떻게 지명된 겁니까? 일단 이 전당대회를 치르려면은 네. 지도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도부가 와야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 소위 말해서 지도부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비대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이럴 때가 아니다.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네. 물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의 성격도 있어야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비대위의 성격은 혁신형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 소위 말해서 왜 우리가 참패를 했는지 이것을 규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성하고 성찰하고 반성의 시기다. 그런 바탕에서 총선 백서도 만들고 또 수도권 민심을 받들기 위한 어떤 전당대회 룰도 개정도 하고 그래서 일반 실무적인 성격의 비대위,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비대위보다도 혁신형 성격이 들어가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 해서 했지만은 관련 비대위로 가자라는 게 이제 지도부나 당선인들의 입장이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정말로 위기가 위기임을 모르는 게 우리들의 위기다. 지금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도권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셨지만은 좀 더 그분은 수도권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대위의 성격을 바꿔라.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관령 비대위도 하지만은 혁신형 비대위 성격을 감안을 해서 예. 혁신 관리 통합 비대위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총선 백서도 만들고 전당대회 룰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꼭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관리형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형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총선 백서도 만들다. 관리형으로 할 때하고 총선 백서 만들기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4년 전에도 네.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 16석 얻었습니다. 총선 백서 만드는데 네. 솔직히 이 우야무야한 그런 내용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군요. 혁신형 비대위 같으면요. 네. 정말로 그런 우야무야한 그런 총선 백서가 아니라 정말 처절한 반성과 성찰 위에 만드는 총선 백서가 될 겁니다. 다르다. 제가 만약에 총선 백서를 만들려고 하면요. 네.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총선 패배 원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수도권 122개 지역에 왜 이런 식의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나 생각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정말 검사가 취조하듯이 왜 이런 식의 공천을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 세상천하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 그 4년 전에 우리가 그런 공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총선 백서를 처절한 총선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선 백서 만드는 것부터 전당대회 룰이라는 것도 관리형으로 하느냐 혁신형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원래대로라면 내일 원내대표 선출 날이었는데 다음 주 9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대론 이게 좀 비판을 받으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원래 등록일이 5월 1일이었습니다. 네. 어제였는데 그 전날까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군요. 그리고 이 어의원이라고 어차피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단독 추대되는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지도부에서 이제 연기도 하고 후보군을 더 많이 추리겠다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정말로 당의 이런 모습이 송구스럽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 경선 일자를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온다면서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가 정말 의원들한테도 제가 안타까운 게 자기가 생각 있으면 소신껏 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신껏. 그거 못하면은 우리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정치는 본인이 책임의 주체입니다. 그럼 탁 치고 나오는데 그걸 못하는데. 왜 안 나오죠? 그거 못하는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친윤으로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제 대항을 하겠느냐. 친윤 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면은. 나가봤자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여소야대의 지형 속에서 정말 원내대표가 야권에 질질 끌려다니는 원내대표가 될 텐데 이런 어떤 그 정치 지형. 이런 다. 그래서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이 나와라라고 제가 외치는데 아마도 몇 분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나오긴 나오는군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철규 의원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책임감이나 열정이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어떠냐. 결단, 불출마 결단이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거. 선언하는, 그래서. 본인이 출마 선언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고, 출마 선언도 안 했고요. 또,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도 안 하셨는데. 나오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불출마 선언을 합니까? 근데 이게 다, 당내에 있으면 분위기도 다 합니다.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백의종군 불출마 선언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네. 대통령을 위해서나 당의 미래를 예.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예. 진짜 악역을 자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어떤 백의종군 네. 선을 통해서 다른 후보군들의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거. 네. 그게 진짜 악역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김장연대가 있었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나이연대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두 분 다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 전당대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나이연대라는 게 이제 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나이연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요. 아, 있군요. 예, 그거를 느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철규위원회 주선에 의해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하고 이제 만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이연대가 나오고 당권 주자로 부상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뭐냐면은 네. 결국 윤심에 의지하는 이 나이연대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 민심이다. 이게 친윤계 작년 전당대 논리고 주장이었거든요. 네. 거기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두 분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내 흐름은 네. 나이 연대가 있다고 다 느낍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이게 연대가 아니라 담합이고 야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담합이고 야합이다. 이거는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총선 민심에 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를 뭐 안 나올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던데요. 고민하고 있는데. 네,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표 경선 때도 고민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고민 중입니까?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중도로의 외연 확장, 예. 또 이분이 어떤 개혁보수, 합리적보수 같이 추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의 외연 확장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분이다. 그럼 나와야 되나요? 근데 이게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당원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당원들의 제가 느끼기에는 예. 당원분들은 이분을 대권 주자로 보지 당권 주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분은 비윤을 넘어서서 반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이번 달에 2주기를 맞지 않습니까? 이제 네. 3년 차로 들어가는데 우리 당원들 당의 변화를 다 원합니다. 근데 그 당의 변화라는 게 대통령 중심으로의 변화를 원하지 유승민 전 위원 중심으로 원하느냐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네. 비윤 대표라는 것은 어떤 당의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당원들이 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윤 대표다 이거는 좀 당원들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연대에서는 당심이 친윤이고 친윤은 안 된다고 하시더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반윤은 아니고 비윤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근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원들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국민분들하고 당원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우리 당의 최고의 예. 강력한 이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역대급 참패를 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성찰, 자성의 시기다라고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예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의 경우인데 짧게. 하나는 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인가 2월에 당대표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대표 된다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네, 결국 기억납니다. 정치에 대한 준비,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검사 출신에 대한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생각할 짧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 예. 대통령 그 대통령실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민정수석도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2부속실 신설도 해야 되는 겁니까? 제2부속실 신설해야 되죠. 아, 그래요? 당연히. 예. 그 대통령 부인께서 네. 이 대외적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네. 그 마련해 줘야 된다. 공간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2부속실을 통해서요. 예, 이 부속실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셨는데 네. 공개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공개적 활동을 해라. 공개적 활동도 예를 들어서 네. 이 사회 낮은 곳을 찾아가서 구석진 곳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래. 또 앞으로 외국 정상들하고의 교류가 이제 곧 생깁니다. 앞으로 5월 달만 하더라도 이번 달 말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죠? 예. 죄송해요. 예. 지금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